캐나다의 여성 작가 루시모드 몽고메리가 쓴 빨간머리 앤, 오늘 3부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극적으로 초록 지붕집에 살게 된 앤은 마릴라와 매슈의 가족이 되어 에이버니에 살게 된다. 명랑하고 긍정적인 앤은 다이애나라는 예쁘고 착한 소녀와 둘도 없는 우정을 나누며 행복한 날들을 보내게 된다. 에이버니에 있는 학교에도 입학해 설레이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짓궂기로 소문난 길버트 브라이드와 필립스 선생님에게 심한 모욕을 당한 앤은 더 이상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골짜기의 자작나무들은 햇살을 닮은 금빛으로 물들었고 가수원 뒤편의 단풍나무는 화려한 진홍색을 띠었다. 앤, 난 오후에 봉사 모임이 있어 카모디에 갈 거란다. 해가 진 뒤에 돌아올 거야. 낮에 다이애나를 불러 같이 차를 마시며 놀아도 된단다. 앤이 두 손을 꼭 맞잡았다. 와, 아주머니 너무 좋아요. 역시 아주머니도 상상력이 있으시군요. 제가 손님을 초대해서 차를 대접하다니요. 신기하기도 하고 어른이 된 기분이 들어요. 앤, 호들갑은 그만 떨어라. 지난밤에 교회 사람들에게 대접했던 산딸기 주스가 반병 남아있단다. 먹고 싶으면 과자랑 산딸기 주스를 함께 먹어도 좋아. 앤은 골짜기로 한달음에 달려갔다. 숲을 달려 과소한 집에 도착한 앤은 다이애나를 초대했다. 앤은 거실 벽장을 열어 두 번째 선반을 확인했지만 산딸기 주스병은 없었다. 이리저리 찾아보니 주스병이 선반 맨 위에 있었다. 앤은 조심스럽게 병을 꺼내어 쟁반에 받쳐 들고 예의를 차리며 말했다. 많이 드세요, 다이애나. 전 지금은 못 마실 것 같아요. 사과를 많이 먹어 지금은 마시고 싶은 마음이 없네요. 다이애나는 까르르 웃으며 큰 컵 가득 주스를 따른 뒤 빨간색 음료를 감탄스럽게 쳐다보고는 우아하게 한 모금 마셨다. 어머나 앤셜리, 정말 맛있는 주스예요. 산딸기 주스가 이렇게 맛있는 줄은 몰랐어요. 앤이 부엌에서 돌아왔을 때 다이애나는 컵을 가득 채운 주스를 두 잔째 마시고 있었다. 앤이 더 마시라고 청하자 다이애나도 사양하지 않고 세 잔째 주스를 마셨다. 둘은 수다를 떨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다이애나, 왜 그래? 다이애나가 비틀비틀하며 일어섰다. 그리고는 다시 자리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앤, 나 지금 속이 너무 안 좋아. 집에 가야겠어. 다이애나, 점심은 먹고 가야지. 어디가 안 좋은 거야. 소파 위에 잠깐 누워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앤이 애원했다. 나 집에 갈래. 다이애나는 오로지 가겠다는 말뿐이었다. 너무 어지러워. 아닌 게 아니라 다이애나는 정말 비틀비틀 걷고 있었다.
아쉬웠지만 다이애나에게 모자를 가져다 주고 베리 씨네 집 앞마당까지 바래다 주었다. 초록 지붕으로 돌아와 슬픔에 잠겨 남은 산딸기 주스를 벽장 제자리에 넣고는 시무룩하게 매슈와 제리가 마실 차를 준비했다. 이튿날은 일요일이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애는 초록 지붕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월요일 오후 마릴라는 앤에게 린드 부인의 집에 다녀오라며 심부름을 보냈다. 얼마 후 앤은 눈물을 흘리며 오솔길을 달려 집으로 돌아왔다. 부엌으로 들어온 앤은 소파 위로 쓰러져 얼굴을 묻었다. 마릴라는 깜짝 놀랐다. 앤이 몸을 일으켜 앉으며 이야기를 꺼냈다. 린더 아주머니가 오늘 베리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베리 아주머니가 굉장히 화가 나셨대요. 토요일에 제가 다이애나를 취하게 만들어서 남부끄러운 모습으로 집으로 보냈다면서요. 제가 천하의 몹쓸 아이라며 다이애나와 절대로 다시는 못 놀게 하겠다고 하셨대요. 아주머니 너무 괴롭고 슬퍼요. 다이애나를 취하게 하다니. 앤, 네가 정신 나간 거니? 도대체 다이애나에게 무엇을 준 거야? 모르겠어요. 산딸기 주스밖에 안 줬다고요. 그 산딸기 주스가 다이애나를 취하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마릴라가 거실 벽장으로 걸어갔다. 선반에는 몇 년 전 마릴라가 직접 담근 포도주 병이 있었다. 포도주 병이 눈에 들어온 순간 마릴라는 산딸기 주스를 벽장이 아니라 지하실에 가져다 놓은 사실이 떠올랐다.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 얼굴이 실룩거렸다. 앤, 아무래도 넌 말썽을 일으키는데 천재로구나. 다이애나에게 산딸기 주스가 아니라 포도주를 주었어. 맛이 다르지 않든? 아니요, 전 마시지 않았어요. 정말 대접을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이애나가 너무 아파해서 집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주머니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 하늘에 떠있는 별들도 제가 행복한 게 싫은가 봐요. 다이애나와 저는 영영 이별이에요. 바보 같은 소리 마라. 앤, 베리 부인도 네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면 생각이 바뀔 게다. 오늘 저녁에 내가 직접 가서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게 좋겠구나. 그러나 마릴라도 가수원집에 다녀오는 길에 다 괜찮을 거라던 생각이 바뀌었다. 아니, 베리 부인도 그렇지. 내가 찾아가서 전부 실수였고 너의 탓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믿지를 않더구나. 마릴라가 톡 쏘듯 내뱉고는 여전히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듯 부엌으로 쑥 들어가 버렸다. 애는 절망하듯 고개를 숙이고 이내 모자도 쓰지 않고 쌀쌀한 가을 황혼 속으로 걸어갔다. 마음을 단단히 먹은 듯 쉬지 않고 가뭄비 나무 숲을 올랐다. 베리 부인은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에 문을 열었고 문 앞에는 파랗게 질린 입술에 간절한 눈빛을 한 앤이 서 있었다. 베리 부인이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베리 부인은 더 이상 자신의 딸이 앤과 어울리지 않도록 할 작정이었다. 베리 아주머니,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이애나를 취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베리 부인은 앤의 과장된 표현과 극적인 몸짓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아이가 자기를 놀린다고 생각했다.
베리 부인은 인정머리 없이 차갑게 말했다. 다이애나에게 어울리는 친구가 아닌 것 같구나. 집으로 돌아가거라. 앞으로는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애는 절망감에 푹 가라앉아 초록 지붕 집으로 돌아왔다. 울다 지친 애네 곁으로 마릴라가 다가왔다. 어휴, 가여운 것. 전에 없던 다정함이 마릴라의 얼굴에 묻어났다. 애는 책이 든 바구니를 한 팔에 끼고 입술을 일자로 담은 얼굴로 방에서 내려와 마릴라를 놀라게 했다. 애는 망설임 없이 딱 잘라 말했다. 다시 학교에 가겠어요. 학교에 가면 다이애나도 다시 만날 수도 있고요. 마릴라는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어 기뻤지만 기쁜 마음을 내색하지 않았다. 앤이 학교로 돌아오자 친구들은 두 팔을 벌려 반갑게 맞이했다. 마릴라는 앤이 다시 학교에 나가면 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비판적으로 생각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마도 미니 앤드루스에게 모범생의 기운을 받은 게 분명했다. 그 뒤로는 필립스 선생님과도 아주 잘 지냈다. 애는 열성을 다해 공부에 매진했고 어떤 과목에서도 길버트 브라이드에게 지지 않았다. 둘 사이의 경쟁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두 사람은 경쟁했고 엎치락 뒤치락하며 1등 자리를 다투었다. 1월의 어느 날 총리가 자신의 지지자들과 주지사를 보러 올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려고 샤레타운에서 대규모 대중 집회를 열었다. 린드 부인은 정치에 무척 관심이 많았다. 자신이 빠진 정치 모임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말을 돌봐줄 남편 토머스를 대동하고 마릴라 커스버트와 함께 길을 떠났다. 마릴라도 이번에 현직 총리를 볼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집은 앤과 매슈에게 맡기고 길을 나섰다. 린드 부인과 마릴라가 대규모 정치 집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앤과 매슈도 초록 지붕 부엌에서 유쾌한 한때를 보내고 있었다. 밖에서 얼어붙은 판자 위에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부엌 문이 획 열리며 머리에 대충 쇼를 두른 다이애나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다이애나? 앤, 미니메이드가 많이 아파. 후두염이래. 엄마랑 아빠가 샤르타운에 가셔서 의사를 부르러 갈 사람이 없어. 어쩌지? 나 너무 무서워, 앤. 다이애나가 벌벌 떨며 애원했다. 매슈 아저씨는 말없이 모자와 외투를 챙겨 들고 마차를 타고 카모디의 의사를 부르러 떠나셨다. 앤이 모자와 재킷을 허겁지겁 걸치며 말했다. 다이애나, 걱정 마. 후두염은 내가 잘 알아. 예전에 내가 해먼드 아주머니 댁에서 새쌍둥이를 돌본 적이 있다고 말했지. 그 애들도 돌아가면서 후두염을 알았어. 너희 집엔 없을지 모르니까 토군집을 가져올게. 애는 씩씩하게 말하며 다이애나를 달랬다. 두 아이는 손을 맞잡고 다이애나 집으로 향했다. 서리가 내린 맑고 추운 밤이었다. 오랫동안 떨어져 지낸 마음의 친구와 함께 걷는 사실이
애는 참으로 기뻤다. 3살배기 미니메이드는 정말 많이 아팠다. 그러렁거리는 숨소리로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애는 신속하고 능숙하게 일을 시작했다. 다이애나, 후두염이 맞아. 우선 더운 물이 많이 필요해. 그리고 난로에 장작을 좀 더 넣어줘. 난 이제 미니메이드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혀 토근즙을 먹여볼게. 미니메이는 토근즙을 순순히 먹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새쌍둥이를 돌본 앤에게는 그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매슈가 의사와 함께 온 시각이 새벽 3시였다. 앤이 의사에게 말했다.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포기할 뻔했다니까요. 저 병에 토근즙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먹였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앤의 말에 집중했다.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앤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나중에 베리 부인에게는 그것을 말로 표현했다. 빨간머리 여자아이가 굉장히 영리하더군요. 정말이지 그 애가 아이의 생명을 구했어요. 나이답지 않게 놀랄 만큼 침착하고 재주 있는 아이예요. 애는 하얗게 서리가 내린 아름다운 겨울 아침에 집으로 돌아왔다. 애는 곧바로 침대로 가 오후가 되도록 깊은 잠에 빠졌다. 앤, 오후에 베리 부인이 다녀갔단다. 너를 만나고 싶어 했는데 네가 자고 있어서 안 깨웠어. 네가 미니메이드의 생명을 구했다며? 포도주 사건 때 너에게 그런 식으로 행동해서 몹시 미안하다고 하더구나. 네가 일부러 다이애나를 취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고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하더구나. 다이애나와 좋은 친구로 지내게 해달라고 했단다. 앤이 행복에 겨워 하늘로 날아오를 듯한 표정과 몸짓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늦은 4월의 어느 저녁 봉사의 모임을 다녀온 마릴라가 집안을 살펴보았다. 부엌으로 들어갔을 때 불이 꺼져 있고 앤도 보이지 않자 마릴라는 짜증이 몰려왔다. 날이 어두워져서 저녁 준비가 다 되었지만 앤은 여전히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마릴라는 단단히 화난 모습으로 설거지를 하고 그릇을 치웠다. 지하실에 들고 내려갈 촛불이 필요해 앤의 탁자에 세워둔 초를 가지러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촛불을 켜고 돌아서는 마릴라는 베개 사이에 얼굴을 묻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앤을 발견했다. 에구머니나, 자고 있었니 앤? 마릴라가 걱정스럽게 물으며 침대로 다가갔다. 앤은 사람들의 눈을 영원히 피하고 싶은 사람처럼 베개 속으로 더 깊이 몸을 웅크렸다. 마릴라는 초를 들고 등 뒤로 늘어진 수많은 머리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확실히 아주 이상해 보였다. 앤 셜리, 머리를 어떻게 한 거니? 아니, 저런 초록색이잖아. 빨강 머리처럼 싫은 건 없는 줄 알았는데 초록색 머리는 그보다 10배는 더 끔찍해요. 앤이 신음을 흘리듯 말했다. 머리에 무슨 짓을 한 게야? 물들였어요. 염색을 했다는 거냐? 앤 셜리,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인 걸 몰랐니? 빨강 머리를 없앨 수 있다면 조금 나쁜 일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앤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오후에 여기 왔던 행상인요. 그 사람한테 염색약을 샀어요. 앤 셜리, 이탈리아 사람은 절대 집에 들여선 안 된다고 몇 번을 일렀니?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진 않았어요. 제가 밖으로 나갔지요. 염색약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행상인의 말로는 그 어떤 머리도 칠흑같이 까맣고 아름다운 머리로 물들일 수 있다고 말했어요.
색이 절대 빠지지도 않는다고요. 아주머니, 제 머리가 끔찍하게 바뀐 걸 보고 나쁜 짓을 한 걸 후회했어요. 그래, 제대로 뉘우치면 좋겠구나. 눈을 크게 뜨고 너의 허영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똑바로 보렴, 앤. 마릴라가 엄하게 말했다. 앤이 아무리 비누칠을 해서 머리를 박박 감아도 원래 머리에서 빨간물이 빠지지 않는 것처럼 초록물도 빠지지 않았다. 앤의 불행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다. 그동안 앤은 아무 데도 가지 않고 매일 머리를 감았다. 일주일이 지나자 마릴라는 결심을 굳혔다. 앤, 안 되겠구나. 아주 강력한 염색약인가 보구나. 머리를 잘라야겠어. 달리 방법이 없잖아. 앤이 입술을 바르르 떨었지만 마릴라의 말이 맞다는 것을 뼈에 사무치게 느꼈다. 한 번만에 잘라주세요. 얼른 끝내게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머리를 자르는 내내 앤은 눈물을 흘렸다. 다음 주 월요일, 앤이 머리를 자른 모습으로 학교에 나타나자 학생들 사이에서 큰 화제거리가 되었지만 다행히 아무도 머리를 자른 진짜 이유를 짐작하지 못했다. 일레인 이야기를 영국으로 옮겨보자는 것은 앤의 발상이었다. 앤의 계획에 모두 열광했다. 여자아이들은 나룻배에서 배를 밀면서 물살을 타고 다리 밑을 지난 다음 연못이 굽어지는 쪽으로 튀어나온 얕은 땅에 닿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일레인 연극에 매우 안성맞춤이었다. 그럼 내가 일레인을 할게. 앤이 마지못해 한 발 물러섰다. 주인공 역할을 맡은 건 기뻤지만 자신의 예술적 감각으로 볼 때 일레인과 꼭 맞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다. 다이애나가 검은 쇼를 가져오자 앤은 활짝 펴서 배를 덮은 다음 그 위에 누워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 위로 모았다. 얘들아, 어서 배를 밀자. 제인이 말했다. 그렇게 배는 오래된 말뚝에 거칠게 부딪혀 긁히며 앞으로 밀려갔다. 다이애나와 제인, 루비는 한참을 기다려 배가 물살을 타고 다리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을 확인한 다음 힘껏 달려 숲을 지나 연못 아래로 내려갔다. 앤은 천천히 내려가던 그 몇 분 동안 이 낭만적인 상황을 한껏 즐겼다. 그러다 낭만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벌어졌다.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던 것이다. 불과 몇 분 만에 일레인은 허둥지둥 일어나 황금 덮개와 검은 관보를 들어 올리고 배 바닥에 큰 틈에 생겨 말 그대로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광경을 망연히 바라보아야 했다.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앤이 숨을 헐떡이며 비명을 질러보았지만 그 소리는 어디에도 닿지 못했다. 물살을 따라 아래로 흘러가던 배가 기둥의 정면으로 부딪혀서 잠깐 서 있는 덕분에 앤은 얼른 커다란 옹이에 재빨리 뛰어 올라갔다.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없는 미끄러운 다리 기둥에 매달려 있었다. 앤은 곧바로 감사기도를 올리고 기둥을 꽉 잡는 데만 전념했다. 배는 다리 밑을 지나 떠내려 가다가 눈 깜짝할 새에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미리 연못 아래로 내려가 있던 루비와 제인, 다이애나는 눈앞에서 배가 사라지는 광경을 보고 앤이 배와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은 줄 알았다. 나무 옹이를 위태롭게
어깨에 딛고 죽을 힘을 다해 기둥에 매달려 있던 애는 친구들이 황급히 달리는 모습을 보았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 곧 도와줄 사람이 올 터였지만 자세가 너무도 불편했다. 몇 분이 지났다. 불쌍한 백합 아가씨는 1분이 1시간 같았다. 팔과 손목이 아파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던 그때 길버트 브라이드가 배를 타고 다리 밑으로 노를 저어 왔다. 길버트는 흘낏 위를 올려다보고 깜짝 놀랐다. 무시하는 듯한 표정에 작고 하얀 얼굴이 겁에 질린 하지만 여전히 도도한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앤셜리, 도대체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길버트가 소리쳤다. 그리고는 배를 몰아 손을 내밀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브라이드의 손을 잡고 재빨리 배 위로 내려와 물이 뚝뚝 떨어지는 숄과 젖은 스카프를 안고 배 뒤쪽으로 가서 앉았다. 미안하지만 나루터까지 나를 좀 데려다 줄래? 애는 자신을 구해준 길버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냉담하게 말했다. 앤, 우리 좋은 친구로 지내면 안 될까? 예전에 너의 머리를 가지고 놀린 건 정말 미안해. 잠깐 동안 애는 망설였다. 애의 심장이 이상하게 조금씩 두근거렸다. 오래전 느꼈던 분노가 쓸쓸하게 되살아나면서 애는 흔들리던 결심을 얼른 다잡았다. 싫어. 너랑은 친구로 지내지 않을 거야. 여전히 애는 차갑게 말했다. 길버트도 화가 나서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배에 뛰어오르더니 거칠게 노를 저어 떠나버렸다. 애는 8월 저녁의 그윽한 햇살과 느긋한 그늘이 드리운 오솔길을 바람을 타고 나는 요정처럼 춤추며 뛰어 들어왔다. 아주머니, 앨런 사모님께서 저를 목사관으로 초대하셨어요. 내일 오후에 차 마시러 오라는 초대요. 목사관에 초대받은 전날 밤, 화창한 날에 앤의 기분은 하늘 높이 치솟아 올랐다. 아주머니, 제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걱정도 돼요. 실수하면 어쩌죠? 전 목사관에서 차를 마셔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제가 지켜야 할 예절들을 다 알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앤, 너 말고 앨런 부인을 생각해라. 어떻게 해야 앨런 부인이 가장 좋아할지, 가장 즐거워할지 말이야. 마릴라가 평생을 살면서 가장 유익하고 명쾌한 조언을 했다. 앤도 금세 말뜻을 이해했다. 애는 예절에서 큰 실수 없이 목사관을 다녀온 게 분명해 보였다. 애는 부엌 앞에 크고 평평한 사암 위에 걸터 앉아 피곤한 곱슬머리를 무명옷을 입은 마릴라의 무릎에 기댄 채 그날의 일들을 즐겁게 들려주었다. 바람과 별과 반딧불이가 한데 어우러진 그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예쁘고 황홀했다. 마릴라는 뜨개질을 하던 것을 무릎에 올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다정한 눈길로 앤을 바라보았다. 사랑하는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알 수 있게 표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마릴라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는 것만큼 더 크고 깊게 빼빼 마른 잿빛 눈을 가진 여자아이를 사랑하고 있었다. 앤에 대한 사랑이 지나친 게 아닐까 하는 걱정마저 들 정도였다. 앤, 오늘 낮에
다이애나 집에 갔을 때 스테이시 선생님이 다녀가셨단다. 마릴라가 불쑥 말을 했다. 선생님요? 스테이시 선생님이 상급반 학생들 중에서 퀸스에 들어갈 아이들을 모아 입시 준비반을 만드신다더구나. 방과 후 1시간씩 과외 수업을 하겠다며 말이야. 오라버니하고 내게 널 그 반에 넣고 싶은지 물으러 오셨단다. 네 생각은 어떠니, 앤? 퀸스 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되고 싶니? 아주머니, 제가 평생 꿈꾸던 일이에요. 하지만 돈이 많이 들지 않나요? 앤이 무릎을 세우고 두 손을 맞잡았다. 그런 거라면 걱정할 것 없다. 오라버니와 내가 널 키우기로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해주고 교육도 부족함 없이 다 받게 해주겠다고 마음먹었단다. 애는 마릴라의 허리를 와락 껴안았다. 그리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마릴라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어갔다. 아주머니랑 매슈 아저씨께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힘껏 열심히 공부해서 아주머니와 아저씨께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게요. 넌 잘해낼 거야. 스테이시 선생님도 네가 영리하고 부지런하다고 하시더구나. 입시 준비반이 계획대로 결정됐다. 길버트 브라이드와 앤 셜리 모두 8명의 아이들이 입시 준비반에 들어갔다. 다이애나는 부모님이 퀸스로 보낼 생각이 없다고 해서 입시 준비반에서 빠졌다. 애는 행복한 여름을 맞아 마음껏 즐기고 있었다. 스테이시 선생님이 능숙하고 신중하며 너그럽게 아이들을 지도한 덕분에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며 답을 찾아낼 정도로 주도적인 아이들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 사이 애는 키도 훌쩍 자랐다. 마릴라는 어느 날 앤과 나란히 섰다가 앤의 키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그날 밤 앤이 다이애나와 함께 기도회에 간 뒤 마릴라는 겨울날의 쌀쌀한 황혼 속에서 혼자 앉아 마음껏 울음을 터뜨렸다. 손전등을 들고 들어오던 매슈가 깜짝 놀라 쳐다보자 마릴라는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다 컸어요. 아마도 내년 겨울엔 우리 곁에 없겠죠. 앤이 너무 보고 싶을 거예요. 신체적인 변화 말고도 앤에게는 확실히 다른 변화들도 일어났다. 말수가 적어진 것도 그중 하나였다. 어쩌면 생각이 더 많아지고 예전과는 다름없이 꿈도 꾸는지 모르지만 말이 줄어든 것은 확실했다. 입학시험까지 이제 2달밖에 안 남았구나. 아주머니, 시험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가끔 한밤중에도 잠이 깨서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할 때도 있고요. 앤이 한숨을 쉬었다. 봄은 또다시 찾아오겠지만 이번 입학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 봄을 만끽하지 못하리라고 얘는 확신했다. 6월이 끝나면서 학기도 끝났고 스테이시 선생님의 에이번리 학교 임기도 끝이 났다. 그날 저녁 앤과 다이애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합격자 발표 없이 3주가 지나자 앤은 정말이지 초조함에 바싹 타들어갔다. 입맛도 사라지고 에이번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는 관심이 시들해졌다. 어느 날 저녁 소식이 날아들었다. 앤은 창을 열고 그 앞에 앉아 시험 걱정이며 이런저런 근심을 다 잊고
여름 저녁의 아름다운 황혼에 취해 있었다. 정원에 핀 꽃들이 향긋한 숨을 뿜어내고 포플러 나무의 나뭇잎들이 서로 비비대며 바스락 소리를 내는 저녁이었다. 그때 다이애나가 한 손에 신문을 흔들며 전나무 숲을 지나 통나무 다리를 건너고 비탈을 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애는 벌떡 일어났다. 앤, 합격했어. 1등으로 합격했어. 너랑 길버트랑 같이 공동 1등이야. 다이애나가 신문을 탁자 위로 던지고 앤의 침대 위로 쓰러졌다. 앤이 낚아채듯 신문을 집어들었다. 맞았다. 합격이었다. 앤의 이름이 200명 명단의 가장 위에 있었다. 마음을 졸이며 기다린 보람이 있었던 것이다. 정말 멋있게 해냈어, 앤. 다이애나도 진심을 다해 축하해 주었다. 앤과 다이애나는 헛간 아래 건초밭에서 건초를 말고 있는 매슈에게 달려갔다. 운 좋게도 린드 부인이 길가 울타리에서 마릴라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앤이 소리쳤다. 아저씨, 저 합격했어요. 1등으로요. 정말 감사해요. 매슈가 기뻐하며 합격자 명단을 들여다 보았다. 어이 거봐라. 내가 그럴 거라고 늘 말했잖니. 난 네가 해낼 줄 알고 있었다. 아주 잘했구나, 앤. 마릴라는 앤이 한없이 자랑스러웠지만 흠잡기 좋아하는 린드 부인에게 들킬세라 마음을 감추었다. 새하얀 베개를 베고 잠이 든 앤은 꿈속에서 어엿한 아가씨라면 꾸고 싶을 법한 밝고 아름다운 꿈을 꾸었다. 어느 날 저녁 매슈는 연초록색 천을 한아름 들고 동쪽 다락방으로 올라왔다. 마릴라는 그 천을 받아들고 앤에게 말했다. 앤, 이 천들로 예쁘고 가벼운 원피스를 지어야겠어. 지금도 예쁜 옷은 많으니 꼭 필요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내에서 어디 외출하거나 파티라도 초대받으면 좀 제대로 차려입을 옷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야. 아주머니 너무 예뻐요. 이렇게 잘해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옷을 짓는 에밀리는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여 덧주름과 잔주름을 양껏 장식한 초록색 드레스를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앤은 그 드레스를 입고 매슈와 마릴라를 위해 부엌에서 소녀의 맹세를 낭송했다. 마릴라는 앤의 밝고 생동감 넘치는 얼굴과 우아한 몸짓을 보며 앤이 처음 초록지붕집에 왔던 저녁을 떠올렸다. 황갈색의 볼품없는 혼방 원피스를 입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비참한 표정을 짓고 있던 겁에 질린 별난 어린아이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어느새 마릴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앤이 도시로 떠나는 날이 왔다. 화창한 9월의 아침, 앤은 매슈와 마차를 타고 출발하기 전 다이애나와 눈물로 얼룩진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앤과 에이번니의 다른 학생들은 학교에 가려면 서둘러야 할 빠듯한 시간에 시내에 도착했다. 앤은 학교에서 자기처럼 사색을 즐기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야망이 큰 친구들과 작은 무리를 이루었다.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자 에이번니 학생들은 집에 가는 것도 포기하고 학교에 남아 공부에 매진했다. 이는 누구보다 꾸준하게 열심히 공부했다.
길버트와는 에이버니 학교에서처럼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반에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 어쩐 일인지 앤도 예전처럼 그 경쟁이 씁쓸하지 않았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봄이 찾아왔다. 학기가 거의 끝나는 게 실감이 안 나. 지난 가을은 그렇게 길게 느껴지더니 어느새 다음 주가 시험이야. 앤이 말했다. 젊음 특유의 낙천성으로 짜인 황금빛 실로 미래의 꿈들을 엮었다. 다가올 날들에 펼쳐질 장밋빛 가능성은 모두 앤의 것이었다. 해마다 희망이라는 장미가 피어나 영원히 시들지 않는 화관을 엮을 터였다. 최종 시험 결과가 게시판에 공고되는 날 아침, 앤과 제이는 함께 집을 나섰다. 제이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시험은 모두 끝났고 일단 합격은 확실하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했기 때문이다. 더 깊이 고민하느라 괴로워할 일도 전혀 없었다. 앤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말이 없었다. 10분이 있으면 누가 메달을 따는지 누가 장학금을 받는지 알게 될 터였다. 교문 계단을 올라가니 복도를 가득 메운 남학생들이 길버트 브라이드를 어깨 위에 태우고 목청껏 외치고 있었다. 메달 수상자 브라이드 만세! 순간 앤은 패배감과 실망감에 가슴이 욱신거렸다. 바로 그때 누군가 외쳤다. 에이버니 장학생 앤셜리에게 만세 삼창! 곧 여학생들이 모여들어 앤을 둘러싸고 웃으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누군가는 어깨를 두드리고 누군가는 손을 잡고 흔들었다. 졸업식은 학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연설을 하고 축사나 고별사를 읽고 축가를 불렀으며 누군가 보는 앞에서 졸업장과 상장 메달 수여식이 거행되었다. 매슈와 마릴라도 졸업식에 참석했다. 두 사람의 눈과 귀는 무대 위에 오른 한 학생에게 쏠려 있었다. 무대 위에는 연한 초록빛 옷을 입은 키 큰 여학생이 두 볼에 희미한 홍조를 띠고 별같이 반짝이는 눈으로 가장 멋진 고별사를 읽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학생이 에이버니 장학생이라고 수군거렸다. 저 아이를 데리고 오길 잘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마릴라. 앤이 고별사 낭독을 마치자 매슈가 강당에 들어와 처음으로 입을 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날 저녁 앤은 바로 매슈와 마릴라와 함께 에이버니로 돌아왔다. 사과꽃이 가득 피어 온 세상이 싱싱하고 풋풋했다. 초록지붕 집에서는 다이애나가 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앤의 하얀 방 창턱에 마릴라가 꺾어둔 장미 한 송이가 주인을 맞았다. 앤은 방을 둘러보며 행복에 들뜬 숨을 길게 쉬었다.